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 그리고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는데 이를 네. 둘러싸고 당내외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릴 부분이 확장 억제라는 뜻의 이제 좀 정의,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함의,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의 전반적인 골자는 지금 어떤 것인지, 핵심 의제가 어떤 것인지. 그렇죠. 아니 사실은 간단합니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국과 미국 또는 서방 세계가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는 제일 좋은 거는 핵무기를 없애는 거겠죠. 네. 근데 없애지지가 않으니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없애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 상황을 가급적 억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도 그거의 일환이고요. 네. 그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핵 전력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이제 문서화했다는 거죠. 한미 공동성명, 정상의 공동성명과 별개의 문건으로 이걸 만들어서 협의.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사시에는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해 내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수시로 배치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억지가 강화되겠죠. 그걸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사시에 그러면 협의 없이 미국의 판단에 단독으로, 의해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네, 협의에 이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기존 정책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워싱턴 선언 실효성 그리고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끌어낸 것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제 성 의원님? 글쎄요, 야당이 원래 이제 반대하라고 존재하는 정당이라서요. 네. 여당에서는 아주 잘했다 그러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에이 별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야당에서 낸 논평 중에서도 아무튼 좀 이렇게 국민 불안을 좀 감소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나 미흡하다. 논평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 핵을 없애려면은 한미가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빅딜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까지 악화됐고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후반기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핵우산. 과거에 이제 핵우산은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확장 억제, 이건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좀 개념이 다른 건데요. 아무튼 이걸 좀 강화하자. 이게 이제 이번 합의 내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국민 불안을 좀 달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차피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근데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번 국빈 방문 한 번만으로 끝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북한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건 큰 그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 위협에 대한 이제 국민의 불안을 이제 불식시키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의 이제 주장은 하지만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뭘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앞으로 이 그 핵 협의 그룹이라는 그 후속 협의체를 통해서 그 회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논의를 네.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뭐 야당이 굳이 이거를 지적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했고요. 그 실패의 결과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북한은 지난 5년간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그다음에 더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그에 대한 그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뭐 보다도 완벽한 뭐 북한의 핵무기 억제 방안 저는 사실은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직 해제된다고 보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 생각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없앨 생각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도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자꾸 뭐 그럼 여기서 더 나가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북한과 그 뭐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그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또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미 이제 그 정상회담 후에 이제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경제 부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총 8조 원 상당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번에 그 투자 유치 성과를 두고도 여야 평가가 또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뭐 그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야당에서 별로 논평한 게 없더라고요. 최고위원회의 할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이고 뭐 넷플릭스 그 별거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한 거고요. 대변인 논평은 없어요. 일단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 국빈 방문한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대외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네. 기본 축이에요. 네. 이걸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그 이제 핵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이제 MOU라는 게 실제 계약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가서도 열심히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거 자체를 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게 온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야당보다는 이제 정부와 또 여당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신 그런 이제 그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반도체와 그 또 IRA법에 대한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야당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자, 그럼 반도체와 IRA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미국은 적어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거 완벽하게 그럼 미국 가서 해결할 수 있었나 하는 건 물론 가정이지만 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오지 못했다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미 정상회담 역대 정부가 한 한미 정상회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네. 인정할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IRA나 뭐 이 얘기하는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국의 대중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논의를 해가야 될 분야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미국은 들어줘야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어떤 상대가 있는 이 외교에서 네.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 문제로 자꾸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막 혹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도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의 좀 더 냉정한 평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그 경제계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뭐 야당이 뭘 비판했다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쟁점으로 삼아서 토론할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야당보다는 정부와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모든 쟁점을 여야 간에 네, 네. 무슨 그 의견이 다르고 네. 이렇게 자꾸 싸움 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제 거죠. 멘트를 다시 걷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네. 그 전반적인 국빈 방문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없으면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특별히 뭘 주고받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대개의 경우는 동맹 강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적으로 뭐 만질 수 있는 무슨 성과가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어요.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모두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다른 것들은 상당한 정도는 후속 조치 같은 걸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 간의 대화는 큰 틀에서의 합의면 이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뭐 요게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전체적인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외교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그 일본과 이제 그 우리나라 간의 관계 좀 발전적인 뭐 그 미래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미국 입장인 거고요. 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일본을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네. 그 말빛을 좀 갚아야 되는 건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의 국익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하고는 또 친선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그 12년 만인가요? 미국의 국빈 12년. 방문한 게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그냥 우리 텔레비전 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 보는 것 자체로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영부인하고 미국의 그 최고 손님 대접을 받고 또 뭐 이렇게 연설도 하고 네. 또 건배사도 뭐 네잎클로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올라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채울 것이냐 이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그 자체로 일단 성공이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떤 모습과 또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이제 관심 깊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여야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 당무감사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민주당을 좀 겨냥했다 이런 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두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뭐 그야 당연히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검찰 뭐 압수수색이 특기고 뭐 조작만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맨날 얘기했던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앞뒤가 안 맞는다. 도대체 민주당의 검찰과는 뭐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김연아 전 의원 이건 사실 언론 보도밖에 없어요 현재. 네. 언론 보도를 보고서 당내 진상조사를 하겠다. 뭐 진상조사 해본들 뭐가 그렇게 큰 뭐 어차피 강제조사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회피 이걸 겨냥한 거라고 봐야죠. 민주당의 회피요. 그렇죠. 네. 이 자체를 저는
그 어떤 정치 행위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2008년 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그 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김연아 전 의원의 이 그 문제도 진상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아마 결국은 수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체 진상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김연아 전 의원은 그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지켜보시죠. 네, 성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합니다. 저도 정치 공세죠. 사실은 2008년에도 진상조사 제대로 안 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 그 국회의장 박희대 국회의장이 그 사건 때문에 사퇴를 했고요. 돈 봉투를 나눠주는데 2008년 전당대회 때 한나라당 돈 봉투를 나눠주는데 관여했던 김효재 의원이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을 겁니다. 그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관두었어요. 네. 결국 당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밝혀낸 게 고승덕 의원한테 주었던 300만 원만 용처가 확인됐다 하고 검찰이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물러나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돈을 1억 몇 천을 조성한 것 자체는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 그걸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봉투를 누구한테 줬느냐? 그거는 끝까지 그건 우린 말 못하겠다. 우리 관행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이상 추궁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당내 조사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당이 뭔데요? 이 어려울 때 좀 그 사람 믿어주고 뭐 이제 이게 정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억울하다 하는데 무슨 강제 수사를 해서 뭐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이제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불가능한 거고요. 감사위원회와 이제 또 윤리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두는 뭐 그 기구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차피 거기서 강제 수사권은 없는 거고 네. 객관적 시각에서 이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이제 저렇게 자체 조사까지 하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번 국민의힘에서 한 조치도 이제 그런 정치 공세를 좀 노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공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불체포 특권이 또 연상이 되네요. 정치 공세지만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만 보다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조금 아무래도 수세적인 국면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맨날 비난만 하던 그 검찰에 맡기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한테 맡기겠다고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검찰은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세련되게 이걸 처리하려고 했다면 자체 진상조사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민주당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이 먼저 복당을 요구하는 그런 특이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명칭도 특별 복당의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 복당 이게 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별건 아니고요. 탈당 경력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공천 때 감점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은 개인 소신에 의한 탈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의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탈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공천에서 감점을 주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특별 복당의 형식을 밟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 민영배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복당을 시키자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절차적인 그 헌법재판소가 문제시했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이제 그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 반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시점이 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내대표 이제 끝날 때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새 원내대표한테 이 짐을 떠넘기기 싫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시기가 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인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민영배까지 복당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지적을 받은 것은 수용하고 이 정도 할 게 아니고요. 네. 이건 그 명백하게 좀 편법 검수 탈당을 시킨 게 맞거든요. 좀 더 고개를 숙였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수용하면 복당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당을 꼭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자 해지라는 건 그냥 본인의 변명에 불과하고 시켜야 되겠다고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도 그동안에 그 뭐 국회나 이런 데 와서 얼마나 그래 내가 무슨 의정 탈당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국민들 뇌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과 표시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네.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고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그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면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는데 네. 이 당사자인 본인이 사과를 안 함으로써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그 내일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가 나왔고 했으니까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잠깐 뭐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게 원내대표 선거고요. 또 네 분이 출마했는데 네. 여기서 뭐 누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좀 약자인 사람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시는 뭐 그 유력 말씀은 후보는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 그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고. 예, 하루 전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생각.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개개인한테 전부 다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맞추기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누가 아마 이 사람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서 하루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다가는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그건 원내대표 선거는 알겠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뭐그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 친명계 3명, 뭐 비명계 1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명계 쪽인가요? 비명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원내대표 선거 왜 예측이 어렵냐면 차라리 당내 그런 뭐 친명, 반명 이런 구도로만 하면 쉬워요. 네. 의원들 성향이 대략 있으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의원들의 또 전혀 다른 개별적인 친소관계, 또 당일 그 연설을 누가 좀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10표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고요. 꼭 그 친명, 비명 이런 구도로만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안 처리 상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이른바 그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 그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또 이 밖에 이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던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이 표결 결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둘 다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또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이제 좀 그 분위기랄까요? 이제 입법권. 입법부가 또 행정부 간의 충돌 좀 곁들여서 좀 총평 들어볼까요? 그럼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의식한 이른바 표필리즘도 그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른바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힘을 과시할 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충돌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때까지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에서 또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네.
국회 입법부에서 결정한 건데 그걸 자꾸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정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작년 대선이 치러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있었어야 돼요. 또 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이번에 간호법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당이랑 못했던 것들을 본인 그 민주당의 개혁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야당하고 정치회담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야가 모여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또 내용을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강행 처리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좀 곤란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또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뭐 안타깝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끝까지 남아서 의료법에 찬성표를 던진 게 좀 이채로운 상황이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화려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제 곧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 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에 좀 올인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말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의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복원 측면에서 미국 방문 성과를 여야 의원들을 좀 불러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방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그 뭐 마이웨이만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서 국민들한테는 전부 다 여든 야든 전부 다 사실은 그 비토를 당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는 뭐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한 줄 논평은 네.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비롯해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논란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